한낮의 해가 수평선을 넘어왔습니다. 생각만 해도 가슴이 따뜻해지는 만남들을 떠올려 봅니다. 그 만남 속에서 우리는 웃을 수 있고 서로 조용히 등을 토닥이며 응원해 주어야겠어요. 앞으로 오고 있을 날들 위해 새로운 꿈과 희망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설렙니다. 지난 해를 돌아보면 잘 해온 일보다 아쉬움이 먼저 떠오르기도 하지만 오늘은 그런 마음까지도 다정하게 안아주며 다시 한번 용기 내보라고 하고 싶습니다. 겨울이란 계절은 어쩐지 마음을 더 조용하게 만드는 힘이 있는 것 같습니다. 바람은 차갑지만 그 속에서 더욱 따뜻해지는 건 서로를 향한 말 한마디, 마음 한 조각이 아닐까 싶습니다. 겨울의 온기를 시와 책 속에서 찾아보는 이 시간, 새해의 첫 장을 여러분과 함께 천천히 넘겨보려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포 북돋움을 진행하고 있는 이진숙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김포시 늘봄 라디오와 함께 하고 계신데요. 본 방송은 신앙송과 함께 책과 관련된 이야기를 하는 시간입니다. 먼저 올해 첫 번째 시로 새해 인사를 감상하겠습니다. 새해 인사 나태주. 글쎄 해님과 달님을 365개나 공짜로 받았지 뭡니까? 그 위에 수없이 많은 별빛과 새소리와 구름과 그리고 꽃과 물소리와 바람과 풀벌레 소리들을 덤으로 받았지 뭡니까? 이제 또다시 365개의 새로운 해님과 달님을 공짜로 받을 차례입니다. 그 위에 얼마나 더 많은 좋은 것들을 덤으로 받을지 모르는 일입니다. 그렇게 잘 살면 되는 일입니다. 그 위에 더 무엇을 바라시겠습니까? 이런 시를 읽으면 영하의 날씨에도 마음은 이미 봄날입니다. 시인은 우리가 하루하루 어떤 노력을 하지 않고도 공짜로 받은 것과 그 위에 덤으로 받은 것에 대하여 이야기합니다. 잘 사는 일은 멀리 있는 게 아니고 특별한 방법이 있는 것도 아니라고 하는 것 같네요. 아름다운 자연에 대하여 감사하지 못하고 욕망으로 눈이 어두워 주어진 환경을 온통 검은색으로 칠하며 살고 있지 않은지 돌아보아야겠습니다. 날마다 우리에게 주어지는 시간을 덤으로 여기면서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면 모든 날이 눈부시지 않을까요? 그 위에 더 무엇을 바라겠습니까? 살다 보면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나는 왜 이렇게 흔들릴까? 왜 이렇게 완벽하지 못할까? 오늘은 이 질문에 조용히 답을 건네주는 책 미셸 드 몽테뉴의 수상록을 펼쳐보려고 합니다. 나는 나 자신을 이야기할 뿐이다 라고 담담히 적어 내려가는 그의 이야기는 누구보다 솔직한 인간의 기록이기도 합니다. 그는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고 흔들리는 마음 그대로 살아도 괜찮다고 조용히 말해줍니다. 몽테뉴는 16살 때부터 대학에서 법학을 전공해
24세 보르도 고등법원의 재판관이 되었습니다. 그는 프랑스 르네상스 시기의 가장 영향력 있는 작가로 평가받았으며 심오하고 무거운 주제를 자전적인 이야기로 쉽게 풀어쓴 글로 유명하고요. 방대한 분량의 에세이를 묶은 수상록은 오늘날까지 내려오는 수필 가운데 가장 많이 읽히는 글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셰익스피어, 에머슨, 니체, 루소 등 수많은 작가들에게 영감을 주었습니다. 지금부터 그 사유의 길 위를 천천히 함께 걸어가면서 삶을 돌아보게 하는 문장을 여러분에게 소개하겠습니다.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으면 속이 달콤해지는 것은 우리의 타고난 천성이다. 그러나 우리는 그것을 너무 중요시한다. 나는 결점투성이 사람이다. 나는 허약하고 두렵고 흔들리며 미완성인 존재다. 나는 내가 모른다고 생각하는 것에 대해선 감히 말하지 않는다. 내게는 진심으로 말하는 재간밖에 없다. 모르는 것을 모른다고 말하라. 모르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의 욕망은 자기 손에 있는 것은 경멸하며 넘겨버린다. 그리고 자기가 갖지 않은 것을 차지하려고 애쓴다. 행복은 외부에서 주어지지 않는다. 행복은 우리가 가진 것에 달려있지 않고 그것을 어떻게 바라보는가에 달려있다. 건강은 자연이 우리에게 해줄 수 있는 가장 풍부하고도 가장 훌륭한 선물이다. 우리는 완전한 건강체일 때는 행복을 느끼지 않으면서 변변찮은 병에는 고통을 느낀다. 지금까지 있었던 가장 현명한 인간은 무엇을 아느냐고 누가 물어보자 자기는 아무것도 모른다는 것을 안다고 대답한 자였다. 우리가 안다는 것은 바로 우리가 모르는 것의 극히 적은 일부분이다. 나는 언제나 변화 속에 있다. 한순간도 같은 사람이 아니다. 똑같은 길이라도 어느 때는 가깝고 어느 때는 멀게 느껴지며 똑같은 형체라도 지난번에 좋아 보이던 것이 이번에는 덜 좋아 보인다. 사물들은 가장 눈에 띄는 것까지도 거기 정신을 쓰지 않으면 언제나 그 자리에 없었던 듯 요원한 기억 속에 사라진다. 시간은 움직이는 사물이며 항상 그림자와 같이 나타나고 그 재료는 항상 흐르며 유동하고 결코 영속적으로 안정되어 머무르지 않는 사물이다. 그것에는 앞과 뒤, 있었다와 있을 것이다 라는 말이 붙어 다니는데 단번에 보아서 존재하는 사물이 아님을 명백하게 알 수 있다. 나는 점잖은 재미로 쾌락을 찾으려고만 책을 뒤지는 것이다. 또는 내가 공부를 한다면 그 속에서 나 자신을 잘 알아보는 일을 하며 내가 잘 살고 잘 죽는 방법을 가르치는 학문만을 찾는 것이다. 책과 친근하다는 것은 어떤 면에서는 다른 교재들보다 못한 점이 있다. 그러나 그것은 언제든지 제 몫으로 할 수 있으며 실행하기 쉽다는 장점이 있다. 이 취미는 내 한평생의 반려며 언제나 나를 도와준다. 책은 나의 노년과 고독함을 위로하며 한가로운 권태를 덜어준다. 그뿐 아니라 내가 책을 찾는 일이 없어도 불평을 말하지 않고 언제나 같은 얼굴로 나를 맞아준다. 책은 택할 줄 아는 자에게 많은 쾌감을 주는 소질이 있다. 우리 정신의 훈련으로 가장 자연스럽고도 효과가 있는 것은 내 생각으로는 사람과의 대화다. 사람과 이야기하는 것은 우리 인생의 어느 다른 행동보다도 기분 좋은 일이라고 본다. 책으로 하는 공부는 동작이 느리고 힘이 없으므로 열심히 하기가 어렵다. 그런데 대화로 하면 금방 배우고 훈련이 된다. 나는 다른 사람의 행동은 즐겨서 비판해 본다.
그러나 내 행동은 너무나 무가치하기 때문에 비판할 거리도 못 된다. 나에 관한 말 중에서 얼굴을 붉히지 않고 말할 수 있는 것이 없다. 여행은 유익한 수양이라고 본다. 심령은 여행하는 동안 이제껏 알지 못하던 새로운 사물들을 주목하느라고 계속적으로 훈련받는다. 죽음을 배우는 것은 사는 법을 배우는 것이다. 죽음은 삶을 깊게 만드는 거울이며 죽음을 잘 생각하는 사람은 삶을 더 온전히 사랑하게 된다. 오늘은 몽테뉴의 수상록을 읽고 이야기를 나눠보았습니다. 책장을 덮고 나면 묘한 여운이 남습니다. 몽테뉴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는 듯합니다. 세상을 이해하려 애쓰기보다 먼저 나 자신을 이해해 보라고요. 나는 어떤 사람인지, 무엇에 기뻐하고 무엇에 흔들리는지, 그리고 어디쯤 서 있는지를요. 이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지는 순간 마음이 조금 더 가벼워지는 것 같습니다. 지금 이 순간 있는 그대로의 나를 인정하는 일, 어쩌면 그것이 가장 용기 있는 사유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지금까지 김포 북도듬의 이진숙이었습니다. 겨울밤이 길어서 우리의 생각도 유난히 깊어지는 요즘입니다. 그래서일까요? 평소에는 지나치던 생각들이 하얀 눈처럼 천천히 내려앉아 우리 마음 한편은 오히려 더 따뜻해지는 것 같네요. 조용히 하루를 떠올려 봅니다. 분주했던 마음, 조금은 서툴렀던 선택, 그리고 말없이 지나간 감정들까지 이 모든 것을 하나하나 꺼내어 들여다보면 좋겠습니다. 새해를 맞은 마음은 설렘과 두려움이 함께 머무르지만 그 속에서 우리가 붙잡아야 할 것은 거창한 목표가 아니라 오늘 하루를 잘 살아내려는 작은 마음인지 모르겠습니다. 올해는 조금 더 웃고 조금 더 사랑하고 조금 더 자신을 아껴주며 살아보자고요. 오늘 나눈 이야기가 여러분이 새해의 작은 선물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다가오는 날들마다 기쁜 소식이 있기 바라며 여러분의 삶을 응원하겠습니다. 올해도 북도듬을 애청해 주실 거죠? 날마다 잘 지내시기 바라며 저는 다음 시간에 새로운 이야기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